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상담자 중에는 명리학이나 명상을 공부하시거나 그리고 종교나 무속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직업 모두를 철학적인 직업으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도 명리 상담사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통변을 통해서 상담자에게 미래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주 내기둥을 세우고 원국은 물론 대운, 세운을 분석해서 상담자의 운세를 잘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런 명리학자를 포함하여 철학자의 길이 좋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팔자란 태어난 연운일치를 4개의 기둥으로 전환한 것을 말하는데요. 사주 명리학은 사주팔자의 22개의 간지로 나타나는 글자를 통해 명주의 기질과 성향을 읽어내고 계절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음양오행과 22개 간지의 기운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 양식을 풀이해내는 미래 예측 학문입니다. 또한 삶의 중요한 갈등과 문제 해결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용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의 신점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신을 매개로 해서 지나간 행적과 가까운 미래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리 상담사는 이런 무속과는 물론 수도자인 스님이나 목사와도 구별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학, 종교, 무속인 등은 같은 철학자의 속성을 가지므로 비슷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명리 상담사로서의 소질이 있는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목사나 신부, 승려, 무속인, 역술인, 명상, 마음수행 등 신비주의에 인연이 있는 사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편인은 철학의 별입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편인격은 참으로 멋지고 생각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편인격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데요. 사상과 종교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을 중요시 여깁니다. 편인은 눈치가 빠르고 집중력이 강하고요. 순발력이 좋고 임기응변도 뛰어납니다. 행동과 사고방식이 남과 다른 독창적인 면이 많아 21세기 창의적인 시대에 걸맞은 인재의 자질이 있습니다. 끼와 재능이 넘치며 실천의지와 결단력이 강해서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체능이나 전문 기술로 일하는 의료계나 정신적인 분야에 잘 맞습니다. 편인은 남이 안 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발명, 종교, 철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문관살은 흔히 귀신이 넘나드는 문이라 하는데요. 이 신살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분야의 자질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집중력이 있으며 예지력의 촉이 있는 신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귀문관살이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면 집중력을 요하는 예술가나 문필가뿐만 아니라 무속인, 종교인, 역학 등에 대한 정신적 자격력이 큽니다. 일반 사람보다는 공상, 망상,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정신적인 혼란이나 정신적인 착란이 있을 수 있으며 꿈을 많이 꾸고 악몽이나 가위 눌림이 많습니다. 예지몽을 꾸되 그 적중률이 높아서 역술가가 기문관살을 가졌다면 예언의 적중률이 높습니다. 신금이 많다는 것은 음금인 신금이나 유금이 4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신유 일주가 신금을 또다시 만나면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금 일주는 차가움, 예민함, 치밀함, 내실, 그리고 단호함의 특성을 갖고요. 또한 세심하고 날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를 선호합니다. 일처리에 있어서도 스스로에게조차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데요. 조직 내에서도 일에 대한 업무적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남들의 눈에 자신이 돋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주에 천라지망이 있으면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명은 수레를 꺼리고 여명은 진사를 꺼린다고 하지요. 천라지망이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도 같은 작용을 하는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종교나 철학 등 활이름을 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형충파해가 있으면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속세를 떠나 종교와의 인연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주에 사명살인 인사신이나 축술미, 그리고 자묘형이 있을 경우에 명조가 준수하면 명예와 권력을 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편중되면 형벌, 사고, 재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남녀 모두 일지에 형살이 있으면 배우자에게 관액이나 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부부가 형살과 관련된 직업으로 대체하여 의료, 법무, 세무, 금융, 활인업과 같은 곳에 종사하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사주의 지지에 묘유술이 나란히 모여 있으면 철새 개금살에 해당하여 꼭꼭 잠겨 있고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운명을 점치는 일과 인연이 있습니다. 물은 오행으로 수이지만 십신에서는 인성입니다. 사주에 물이 많으면 자연히 음기가 강해지므로 직감력이나 영감이 발달해서 영적인 정신력이 되는데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으며 신비로운 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 진술충미가 많이 놓여 있으면 빛을 거두는 작용이 있어서 신앙, 철학과 인연이 깊습니다. 화개살이 공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재다능하여 여러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을 펼쳐 보일 기회가 없어 방황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거나 심리학이나 형이상학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무속인들 사주는 대부분은 신약합니다. 신약이란 일간의 기운을 빼는 식상, 재성, 관성의 힘이 본인 기운의 세력보다 더 강함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성이 강한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귀신들이 재물을 밝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에서 학문성은 인성을 말합니다. 만약 재성이 힘이 너무 강한 경우 인성이 극을 당하여 학문운이 약해지는데요. 이는 재성과 인성은 반비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명리학자나 역술인의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많습니다.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이니까 인성은 일단 갖추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학식이 높으면서 인격 또한 높은 학자일수록 인성이 깨끗하고 튼튼한 분들이 많습니다. 왼쪽 사주는 인성이 지나쳐서 직업을 갖기 어렵고 종교계에 종사하게 됩니다. 식신이 없고 인성이 많으면 종교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주의 편인이 과다하면 고독하고 처와 이별할 가능성이 큰데요. 스님이나 수녀분들에게 편인격이 많습니다. 식상이 없고 인성만 많으면 거지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토가 없으니까 식상이 없고요. 목이 많은 인성 위주로 되어 있어 고독한 사주입니다. 오른쪽 사주는 한눈에 봐도 사주가 편고하네요. 화기운과 토기운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에서도 화토기운을 받아야 좋습니다. 지지의 미토는 양인살인데요. 의료계, 사법계, 활인업이 좋고요. 화계가 너무 많으니까 종교인, 무속인, 역술인, 특수직이 좋습니다. 특수격의 단점은 배우자 덕이 없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지양인은 부부운을 더욱 좋지 않게 만들고요. 사주 원국에 물기운이 없기 때문에 위장, 소화기계, 부인병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명주는 현재 역술인 사주인데요.
아주 잘 나가는 상담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